협박이네요. 이재명 대표. 어제 오후에 이 내용이 좀 알려졌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뭐 이재명 대표를 9일 오후 3시 34분까지 지금 시간 지났어요, 지금. 근데 뭐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이메일로 왔는데 근데 뭐 시한폭탄 터트린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 없어요, 일단. 그러면은 그냥 이른바 그냥 뭐 누가 그냥 던져본 것 같은데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본에서 온 걸로 돼 있죠? 무슨 야쿠오 법률사무소에 야마오카 유아키가 시한폭탄 설치했다. 뭐 일본에서 온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아니면 일본에서 누가 한국 사람이 보낸 건지 일본에서 보낸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서 비상이 걸렸었죠.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주의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 경호에 대해서는 경찰 경호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영주 부대변인, 경찰 경호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일단 이제 협박 문자를 보고 나서 일단은 국회 경비대 내에서는 경호가 발동이 됐습니다. 아주 엄격하게요. 왜냐면 국회는 이제 1급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내에서 국회를 나가기까지는 좀 보호를 받고 나가셨는데 영외의 경호에 대해서도 같이 영외까지 하겠다. 불안하니까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 저도 전해 들었어요. 굳이 시민들 불편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떤 경위만 파악하면 되지 뭐 이렇게 경찰 경호까지 가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영외 경호를 이제 조금 거부했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일본에서 했다면 이거는 외교적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뭔지는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 정말 이 사회의 흉흉한 분위기에 덧붙여서 이런 장난 문자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경찰력 낭비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를 이렇게 살해 협박을 한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어떻게 잠재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정치인이 누구나 떠나서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또 외국에서 온 이메일처럼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좀 약간 안 좋은 분위기를 타서 누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 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이메일 나오게 된 그 시한은 다 지나버렸는데 아직까지 뭐 별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하나 경험했는데 또 어제요. 앞서 그 이메일 요구에 앞서서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한 10대 학생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이재명 대표 앞에서 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국회는 이재명 특검 찬성 반대, 김건희 이야기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욕하는 현수막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욕하는 현수막을 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양쪽 다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좀 약간 질타한 거를 이재명 대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러는데 일단 뭐 이런 모습이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무슨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질문이 좀 흥미로워요. 내일이 당장 총선이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실까요? 이런 질문인데 지금 7월, 8월을 비교해 본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위주로 좀 보겠는데요. 7월 달, 8월 달 그래프가 29.5, 36점인데 약간의 8월은 변화가 생겨서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갔어요. 31.3, 그다음에 민주당이 27.4.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언론들이 해석하는데 국민의힘이 역전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 거기서 거기구만 다 오차범위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아무튼 비슷비슷해요. 요거를요. 앞서서 그 10대 학생이 했던 내용과 글쎄 연관이 있는지 국민들한테 보면 그냥 겨우 30% 안팎인 거예요. 그냥 다들. 이 정도예요. 다음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건 좀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40대 연령층의 지지도가 6, 7, 8인데 쭉 내려가요. 8월이 33.3인데 6월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흐름이 나타난 것 같거든요. 이거 좀 얘기해 봐야겠네. 정기랑 교수님. 40대 지지율이 크게 빠진 거. 민주노총 이거 분명히 좀 그냥 가볍게 넘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그 지지층에 있어서 특히 젊은 층, 또 특히 40대, 그동안 핵심 지지층이라고 했던 40대 지지율이 저렇게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빨간등이 켜졌다,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서울이 심각합니다. 서울이 특히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편인데 서울의 경우에 이미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10%포인트 이상 국민의힘에 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8개월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서울 여론 같은 경우는 또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다. 그다음에 세대로 보면 40대 지지율, 이른바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심각하다. 예. 세 번째 중도층, 이른바 스윙 보터층으로 일러진 중도층에서 여론의 이반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 자, 그동안 민주당은 총선에서 보면 호남의 승리, 그다음에 여기에 수도권이 붙어주고 충청에서 우세함으로 해가지고 일당이 된다.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253석 중에 약 121석이 서울 수도권입니다. 여기서 뭔가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뭐 당 차원에서 물론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의 위기 또는 어떤 그 당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치고 나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돌파 이런 것들이 지금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한 30초씩만 드려야겠는데 오신환 전 의원, 정지 의원 일단 30초씩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가 예.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것이 누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인 40대에서 저렇게 빠지는 부분들은 예.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국민의힘이 그렇게 무슨 뭐 치고 올라가면서 무슨 탄력을 받는 것은 아니고 앞서긴 했지만 그냥 예. 조금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 조금. 지지정당 예. 없음이 24% 넘게 예,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예. 결국엔 정치가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 이게 누가 못하나 경쟁을 하게 되면 사실 국민들 민심에서 예. 괴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청소년 17살 청소년이 한 말처럼 예.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우선돼야 알겠습니다.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영주 부대변인. 네. 아까 이 청년의 말 정말 좀 뼈아픈 말이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토론을 달 이유가 없고 민주당 자체에서의 지금 이제 전체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라서 그거를 이제 추이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40대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부분. 좀 눈에 띄어요. 이거는 그건요? 위기라고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뭔가 유능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 혁신위의 최근에 대한 어떤 설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에서 급속도로 돌아섰다라는 점에서는 신기일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까지 준비했습니다.